사이에서도 자기들에게 도움을 줄 것 같고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막 불같이 화내고 괴로운데 갑자기 그 꼴 붙이는 그림 그려지니까 화가 너무 나네.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쫄 것이다, 나는 불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종종 했는데 그거 아닌가 봐요. 나는 다치지 않을 거라는 확실히 있나 봐. 안 그러고서 어떻게 꼴 붙입니까? 간호사 박지혜라고 합니다. 수의실 간호사로 근무를 하였고 2018년부터 국경의사회에 들어오게 되어서 현재는 부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의사회가 없다면 현지에서 수술해줄 의사라던가 공보건 지 수준을 끌어주는 일들을 해줄 수 불안하긴 하죠. 불안하긴 해서 시간을 어떻게 이제 보내야 되는데 오늘 방법이 이제 카톡이고 세월에 달리기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거지. 이제 들어가서 술 한잔 먹으면서 야, 뭐 니네 어떻게 할 건데? 뭐 내가 다 갖고 있는데 권한을 니네 어떻게 할 건데? 뭐 만들어봐? 더 고발 거야? 뭐 수사 뭐 고발해봐? 수사 안 할 거야? 니네 어떻게 할 건데? 이 생각으로 지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우리 그 구약을 다 외우시는 분이 우리 구속되나요? 그런 거 물어보면 저기 하는 분들이 구멍을 안 갈 것 같은 조금만 기다리고 수색을 답변해주는 걸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거지. 안 물어보면 뭘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김건희 여사는 좀 불안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걸 잡혀가냐고 물어보죠. 그것도 웃기잖아. 얼마나 그 이해 충돌이에요. 구약을 다 외운다면서 왜 가서 무속한테 물어보는데 구약 외운 사람이 이거 이거 그렇게 하면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있네요. 당연하죠. 혹시 목사님이 아주 내가 진짜 그 구약을 어떻게 외우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목사도 못 외우는 참고로 목사인데 한 줄도 못 외웠다. 자, 갈 길이 멉니다. 탄핵 사유. 알고 남았어요? 아니 지금 나오는 이해될 것 같은데. 할 게 별로 없어. 탄핵은 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 그리고 법치주의 위배. 법치주의.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검수한박을 검수 원복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돌리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한동훈이 이제 등자를 가지고 대해서 국회에서 경제국회 중요한데 등자가 있는 국회에서 이건 법 위반이 있고 위헌이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신작한 이후로 그 덕분에 이재명 잡았다고 막 자랑하라 그러더라고. 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자랑하더라고요. 방금 반호 자격하면서 자랑을 하고 내가 바로 그 등자를 가지고 시행령을 확대한 시행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역시 탄핵 사유로 이제 보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헌법 전문 등 위배.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헌법에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간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 그것과는 아주 대치되는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한 거 있잖아요. 한때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벌써 다 잊혀졌네 또. 이런 부분. 그리고 강제동원 제3자 면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여기에 이제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대일 굴종 외교를 했다는 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위헌이라는 거예요. 대법원이 물린 죠. 그렇지. 이건 진짜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한 거예요. 그것도 일본을 위해서. 와, 진짜 어지러지합니다. 예. 자, 이런 거는 뭐 하도 시간 동안에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계시니까 이거 보면 언론의 자유 침해도 있어요. 되고 있어요. 네. 아직 남아있죠. 의료공개 이런 거 나와요? 자, 그리고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여기에 그거 넣으면 되겠다. 의료공개. 의료 그들의 입장에서 의료계요. 의료계요. 여기에는 이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런 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 오윤혜 씨 말대로 이게 들어가겠네. 의대 증원 문제.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지금 암 수술하는데 80%가 지금 수술 못 받아요. 맞습니다. 체감 수술을 5년 후에 가능하고요. 수술을 못 받아서 돌아가신 분들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완전히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만 내더라도 무슨 대형이야 단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충을 하는 거잖아요. 대표님. 맞네. 오윤혜 씨한테 적절했던 거 같습니다. 의대 증원 요거 바로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이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이게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제일 1순위로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 중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가 있어요. 그걸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 뭐 지금 전쟁 위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과의 관계를 이렇게 막 틀어지게 만들고 우크라이나에 뭐 무기 지원하고 이런 얘기 나오면 좀 한반도가 얼마나 위험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전쟁 위협도 문제가 된다고 봐요. 이거 좋은데요. 폐부를 들었죠. 이거 폐부 들었습니다. 네. 그 와중에 불법 파병한 것까지 지금 나왔으니까. 네. 5명이었나요? 6명이었나요? 5명. 네, 그거 밝혀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군인을요? 우리나라 군인을 아무도 몰래 우크라이나 보낸 거야. 뭐하러요? 그걸 김준영 의원이 잡아냈어. 뭘 보낸 건데요? 전쟁하러? 우크라이나에다가 포탄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이제 가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 검수도 하고 그거 담당하는 군인들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피해라도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야. 피해라도 어떡하려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는 24시간 내에 전쟁 끝내겠다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파병을 보내고 있으니 그것도 국회 동의 없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야. 이게 결국 생명권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이거 집어넣겠습니다. 네. 이 부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언론 학자님 나와 계시니까 그리고 탄핵 사유, 언론의 자유 침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너무 많죠. 최근에 그 골프 취재했다고 북한뉴스 기자 휴대전화 삭제하고 그리고 이용사기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MBC 기자 전용기 배제한 것도 기억이 갑자기 나요. 그리고 민원 사주를 통해서 언론사 징계한 것도 갑자기 이게 다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YTN 민영화 이런 거는요. 그리고 KBS 뭐 이런 거 수신료 이런 거.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체육계 그 도라이브 없애고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체육이 이름 때문에 웃기지. 이게 엉뚱하잖아. 체육이 엉뚱한 사안이죠. 왜냐면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사랑하는 프로그램이고 법에 명백하게 위배된 거예요. 방송법 사례를 보면요. 사장도 그러니까 내부에 위에 있는 사장이든 뭐 보도국장이든 누구도요. 제작진의 자유를 침해해서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간섭하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법 위반이에요. 방송국가 라이브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체육의 라이브 같은 경우 체육의 더 라이브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제작진이 계속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압력이 일어나서 폐지했다고 법 위반이에요. 뭐가 만약에 여기 팩트니까 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MBC에 대한 탄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취재했다는 이유 하나만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처벌을 당하고 고발 고소를 당해요.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거예요. 헌법을 정면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튼간 정권이고요.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정권이에요. 이건 명백하게 이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대략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탄핵 소추문을 만들고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공개를 하거든요. 국민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읽어보시면 지난 2년 반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총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을 모른다 하더라도 정말 이런 게 있었을까?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꼭 읽어봐주시면 좋겠고요. 탄핵 소추문을 이제 제출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거는 그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하고 달리 한 번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만 해야 돼요. 여기서 빠지면 저희 소추문에 빠지면 헌법재판소 결정을 당합니다. 저희가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리 공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민들이 이거 빠졌다, 이거 넣어라 이런 얘기를 해서 최종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문에도 급하게 국회에서 만들어 제출했는데 우리 결론에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한 것도
많이 있었어요. 헌법재판 결정문에는 네. 이번에도 더 완벽하게 하려면 저희가 미리 공개하고 시민들이 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주도록 만들면 최종 어떤 시점에 탄핵소추문을 국회에서 발의할 때는 완벽한 그 문서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네. 근데 헌법재판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선임한 거 아니에요? 임명한 거 아니에요? 가능하지만 뭐 임명을 하죠. 헌법재판관이 3명이 아직 보충이 안 됐어요. 네. 6명만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네. 차례차례 이제 5월 말에 채워질 것 같긴 한데 다들 걱정하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까지 걱정을 하시죠. 네. 하시는데 저희도 그거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하는데 그때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안창호 헌법재판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현재 국가인권위원장입니다. 현 국가위원 안창호요? 그 안창호요? 네네. 그분은 모든 사람 상상이 안 아니잖아요. 되시죠? 네. 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극보수 기독교 이런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루어왔던 그 결론을 다 부인하는 분인데 그분도 당시에 그 헌법재판관이었어요? 찬성을 했어요. 그분도 극보수인 그분도 검사 출신인 그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한 것을만 잊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 모든 문제를 정책으로 보지 말고 지금 딱 끊어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6명 중에 현재 6명이니까요. 네. 찬성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지 말고 동태적으로 지금 상황이 계속 흘러가서 어떻게 될까를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아무리 보수라고 하더라도 안창호 재판관이 박근혜 탄핵에 동의했던 것처럼 그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네. 그게 정치인의 의무고 정치인의 정당 대표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언론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그 초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입에 들어갔다는 말에 동의하고 중요한 건 촛불을 먼저 든 것이고 그 촛불이 얼마나 많은 촛불들이 같이 동참하느냐 이것이 결국은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 주목하는 게 그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시는 박지원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박지원 의원이 그 전까지는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계속 하시고 아직 멀었다 안 된다 특검 집중 민행 하셨어요. 네. 어제부로 탄핵으로 갑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변화가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 이제 초입에 들어왔고 동경신당은 민주당에 비해서 저희가 기동성이 좀 빠르기 때문에 빨리 이 문안 자체를 미리 만들어가야 된다. 만들고 국회의원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언론에게도 공개를 하면 하나하나 이제 모두가 읽고 모두가 검토하고 보충하고 수정하는 작업들을 국민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흐름을 만들어내자 이런 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그 빠진 거 제가 얼핏 봤을 때 맞아. 그 석유 시추 네, 그게 갑자기 좀 생각나고 아직도 시작해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했어. 석유는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불법 증거가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너무 이상한 정황들은 막 차고 넘쳤으니까 그것도 무슨 아마 무속인이 동해를 파라고 했다는 텔레그램이나 뭐 나올 수도 있죠. 기다려보죠. 그리고 참고토건 주가 조작 의혹 요것도 저는 좀 넣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상부 체크하고. 예, 네, 상부. 그렇지. 네. 우크라이나 간 거. 어, 우크라이나에 가지 않고 네. 나가봤자 달라질 거 없다. 우크라이나 간 거. 그렇습니다. 네. 엑스포는 좀 넣기 좀 그럴까요? 엑스포 북구 소식제 있어. 북구 소식제. 그렇게 쓰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하잖아. 돈이 너무 많이 국가 들어갔어. 망신제 뭐 이런 거 진짜. 국가 맞실제 말이에요. 아니, 대한민국 여권 최고였는데 지금 막 숨겨야 돼요 약간. 엑스포 이거 좀 하자. 대권 실패. 그게 국가 망신제 진짜.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꾸 주시면 네.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진짜 오래 했죠. 지금 저도 약간 주저하시는 분들도 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헌정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거든요. 네. 근데 실제 잘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2년 반 이대로 가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 좋은 거냐? 아니 이때 한번 리셋해야 되냐?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리셋해야지. 리셋하는 순간 주가 진짜 완전 코스피 다 빨리 가기로 확실합니다. 외국에 다 들어와. 진짜요. 저렇게 자기 인생이 뭔가 하나 걸려 있어야. 그럼요. 진심입니다. 진심이 나오는 거야. 이분은 지금 주가 폭락으로 제 전대상 날아가고 있거든요. 네. 예. 실제로 국민들이 자기는 거기에 나는 주식 없이 양가 주택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모든 일들을 보면 국민 모두가 연관돼 다 연관돼 있죠. 자녀들 그럼요. 미래 다 연관돼 있고 국가의 미래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분노하셔야 됩니다. 네. 분말 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맞아요. 다른 차원에서 자기들 갖고 있는 주식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권 잡고 나서. 그렇잖아요. 김건희 총수랑 생각해 보세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내부 정보 받아가지고 기술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거 주도해가지고 올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봐. 네.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최선을 다하는 거지. 빨리 바꿔야 돼. 네. 진짜. 얼마나 뭐 모르지만 얼마나 해먹으려고 지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걸 열심으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과징금 그 27억 내라고 두들 맞아가지고 장모. 그 이제 손해났던 생각이 10배로 또 보충해야 되거든. 그렇지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럼요. 어디선가 또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무속으로 국정이 결정되고 했던 부분 이런 거는 좀 탄핵 사유로 넣기는 어렵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외교 일정이 변경되는 의혹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연결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되고요. 물론 이제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태도 이런 문제를 설명하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 부분에 있거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파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사유에 들어가는 거지. 그게. 대통령으로서 직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 예. 그러면 거기는 그것도 들어갈 수 있겠네. 수없이 많은 거짓말. 그럼요. 왜냐하면 당연하지. 국정 능력이 있으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진짜 최소한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안 믿어요. 맞아요. 탄핵 사유 중에 하나로 그 거짓말은 그 공직자로서의 성실 의무라는 법정이 있거든요.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 성실 의무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 뭐 제가 그 본문에는 들어있을 것인데 네. 그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각종 위헌 불법 행위를 법률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 하나 있고 사유로 몇 가지 법률적 위반 사유다라고 정리를 하고 네. 그와 별도로 그 이제 더 법률용어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행상 책임이라는 얘기 많이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행상책이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어려운 법률용어예요. 이 사람의 행동이나 발언이나 언동 모든 게 도대체 헌법이나 법률을 준수할 것 같지 않은 행태를 보인다. 근데 개원식이 안 가고 그런 거 시험에서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행태란 말과 좀 바꿨는데 그런 행태란 게 대통령으로서의 도저히 갖고 있는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몇 조 이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런 것들이 그 판단에 또 중요한 자료가 되죠. 참 생각났어요. 국토수호의 의무를 위반한 거야. 독도를 생각해봐. 독도. 네. 그것도 들어가야지. 우리나라 방어 국토를 훈련을 일본과 함께 하거나 아니면 뭐 독도를 뭐 집에서 빼는 부분 이런 부분도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네. 국군 장병 관련된 조제도 그게 빠져 있는 주가 중요하기도 하고 네.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를 제기하죠. 독도 수호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안 한 부분에서. 법률용어라는 게 참 교묘하게 한자를 써가지고 좀 이 본질을 좀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죠. 행상 책임 뭐야? 하는 짓거리 하는 호라지 뭐 이런 말이 그렇지. 쉽게 하지 직관적으로. R&D 예산 잠깐 어때요? 이래를 맞아요. 나와요. 이래를 파괴한지. R&D 예산 잠깐. 인재들